안녕하세요. 그동안 기하 면접 시험 유튜브를 준비를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자세히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가지고 꼼꼼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책은 뭐 아무거나 집에 있는 걸로 공부하시면 돼요. 저희랑 똑같은 거 사실 필요는 없어요. 책 내용은 저도 서점 가서 보니까 다 똑같아요. 책 내용이. 그래서 굳이 저희랑 똑같은 책을 안 사셔도 됩니다. 그러면 공부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 이제 대한민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이죠. 국호는 대한민국. 국호라는 단어 알아셔야 돼요. 어떻게 읽는다고? 국호, 대한민국.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국호는 대한민국. 나는 영어로는 잘 아는데 한국말로는 잘 모르겠어요. 안 됩니다. 그 기하 면접 시험은 질문하시는 분들도 한국말로 질문하시고 대답하시는 분도 한국말로 대답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한국어 중요하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국호 대한민국이라는 거. 그 다음에 국기가 나와요. 국기 중요하죠. 국기의 이름은 태극기입니다. 태극기 중요합니다. 태극기. 그리고 국기를 개양하는 날, 개양한다는 말이 국기를 다는 날이에요. 국기를 다는 날은 어떤 날들이 있냐면 5대 국경일 해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런 날도 태극기를 달아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현충일이 중요해요. 현충일날 태극기를 다는 방법은 조기 개양하는 거죠. 태극기를 다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거는 나중에 현충일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따로 알아보도록 해요. 일단 태극기를 다는 날, 국경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태극기에서 알아야 될 부분, 태극기 여기 사진이 나와 있죠. 이거는 흑백이라서 잘 안 나오지만 위에 부분이 빨간색, 여기가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여기가 파란색이죠. 아랫부분.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태극 문양이라 하죠. 태극. 그래서 태극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는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 흰색 바탕에 정중앙 가운데에 태극 문양이 있으며 건, 곤, 감, 리, 사괴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정중앙에 태극 문양이 있으며 건, 곤, 감, 리, 사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이렇게 뭐 밑에 보시면 흰색 바탕, 밝은과 순수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태극 문양, 음과 양의 조화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사괴란 부분은 뭐 알아두셔야 돼요. 사괴의 이름은 건, 곤, 감, 리 이거 이름 중요합니다. 사괴는 건, 곤, 감, 리 사괴 이 이름 위치 곤, 감리가 아니에요. 건의 위치 그 다음에 곤의 위치 감, 리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건공감리. 건은 하늘을 뜻합니다. 건은 하늘을 뜻하고, 고는 땅을 뜻하고, 감은 물을 뜻하고, 리는 불을 뜻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국호는 대한민국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대한민국의 국호, 네. 국호, 대한민국, 그리고 국기, 태극기. 국기를 개양하는 날은 요렇게 5가지 국경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 다음에 현충일도 달지만 현충일은 태극기 다는 방법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태극기를 다는 방법에 대해서는 현충일 부분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태극기를 설명하라는 질문에 흰색 바탕에 정중앙에 태극 문양이 있으며 건곤, 감리, 사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나머지 그 다음 부분 보시면, 자, 국가가 있습니다. 국가. 이 가는 노래, 애국가, 국가, 애국가. 이거는 국가를 불러보라고 하죠. 면접 시험에서는. 국가 1절부터, 그죠? 1절부터 4절까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1절부터 4절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뭘 불러보라고 할지는 몰라요. 저희 와이프는 2절을 불렀다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1절을 불러보라, 4절을 불러보라 잘 모르니까 일단은 애국가는 다 외워 가셔야 됩니다. 4절까지. 애국가는 집에서 큰 소리로 부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애국가를 누가 작곡했냐 정도는 아시면 좋습니다.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은 아닉테라는 사람. 하지만 아닉테라는 사람 이름을 아는 것보다는 애국가 4절을 다 부르실 줄 아는 게 중요하죠. 혹시나 책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저 이렇게 잘 나오는가요? 네. 이렇게 하고 맨 아래 부분은 항상 같은 부분. 후렴구는 같습니다. 후렴. 네, 이렇게 하고 애국가는 외우도록 하세요. 4절까지. 그 다음에 또 보시는 부분이 국화. 국화는 무궁화라는 꽃입니다. 무궁화 사진 제가 컬러 사진으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국기에 대한 맹세. 이거 중요하죠. 국기에 대한 맹세. 어느 분들은 안 보고 맹세 선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가서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글을 보고. 일단은 이 읽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읽으실 수 있도록 발음도 주의해서 해야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아셨죠? 국기에 대한 맹세. 집에서 연습하세요. 읽는 거. 그 다음에 또 보아야 될 거, 수도.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거. 서울 아시죠? 이게 서울의 명칭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조선시대에는 한양이라 했고, 한양. 일제강점기에는 경성, 지금의 이름은 서울입니다. 기억하세요. 조선시대에는 한양, 일제강점기에는 경성, 현재는 서울. 남산 중요하지 않아요. 한강 중요하지 않아요. 남대문 중요합니다. 남대문 국보 제1호 국보 제1호 남대문 중요해요. 국보 제1호는 무엇인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대문을 다른 이름으로 숭례문이라고도 한다는 거. 남대문과 숭례문. 그리고 보셔야 될 게 동대문 있습니다. 동대문은 보물 1호라는 거. 그 다음에 원래 이름은 흥인지문.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남대문은 국보 1호, 동대문은 보물 1호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 이름은 남대문은 숭례문, 동대문은 흥인지문. 네, 기억하세요. 자, 창덕궁 나오죠. 창덕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된 궁궐, 조선시대 궁궐입니다. 팔라스. 창덕궁은 뭐 기억하면 좋죠. 창덕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를 말해보세요 라는 질문이 나오죠. 그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재 몇 개는 기억을 꼭 하셔야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창덕궁이라는 거 외웁시다. 그 다음에 한글, 대한민국의 글자 이름이죠. 한글은 누가 만들었나 아주 중요합니다. 세종대왕. 꼭 기억하세요. 세종대왕입니다. 그 다음에 훈민정음이란 단어도 아주 중요합니다.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글자를 말하는 이르는 말이었죠. 훈민정음.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 이게 한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될 거, 청와대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관저라는 거죠. 대통령이 일을 보는 곳입니다. 대통령의 관저, 청와대. 대통령의 관저. 그 다음에 대통령 지금 알아야 되실 게 여기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대통령의 집무실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리석으로 된 본관 건물이 청기와 요 지붕 이게 청색이라서 청와대예요. 청와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뭐 하는 건물이다? 대통령의 관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백두산이죠. 백두산은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높은 산이 아니고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이죠.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북한 이렇게 이런 저희 나라 모양, 그죠? 저희 나라 모양 이렇게 있죠. 이거를 한반도라고 하죠. 한반도라는 이름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한 면이 대륙으로 연결된 것을 한반도라고 하죠.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은 백두산이라는 거. 백두산 정상에 있는 화구, 이런 호수, 산 정상에 있는 호수, 이거를 이름이 천지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제주도 다 아시죠? 제주도는 기억해야 될 게 한라산이라는 거.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 아까 전에 방금 보셨던 게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은 백두산. 그 다음에 남한이라고 하죠. 저희 한국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은 한라산. 한라산에 있는 호수의 화구, 호수의 이름은 백록담. 백두산의 호수의 이름은 천지. 그죠? 천지와 백록담. 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88 서울 올림픽. 한국은 1988년도에 서울에서 24회 제24회 올림픽이 열린 적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2002년 월드컵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폐 아주 중요합니다. 화폐는 꼭 시험에 한번 나옵니다. 자, 화폐는 원이라고 부르죠. 한국의 화폐는 원. 자, 어떤 종류가 있는지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500원. 이거는 동전이죠. 동전 화폐가 있고 종이로 된 지폐가 있죠. 동전으로는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500원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시험 문제에 이게 나옵니다. 1원짜리에 있는 그림, 5원짜리에 있는 그림, 10원짜리에는 어떤 그림이 있는지, 50원, 100원, 500원에는 어떤 그림이 있는지 이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되는 거 500원짜리 동전의 그림은 학입니다. 100원짜리에는 이순신 장군, 50원짜리에는 벼이삭, 10원짜리에는 다보탑이 있어요. 1원, 5원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1원, 5원은 현실 생활에 쓰지도 않을 뿐더러 저도 잘 모르겠네요. 본 적이 없어요. 1원하고 5원짜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는 10원부터 500원까지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10원짜리에는 다보탑, 50원짜리에는 벼이삭, 100원짜리에는 이순신 장군, 500원짜리에는 학이 있다는 거. 동전. 자, 이제는 지폐입니다. 지폐, 종이로 된 지폐. 1000원짜리에는 누구 그림이 있냐면 태계 이황이라는 사람의 그림이 있어요. 태계 이황. 퇴계 이황. 그렇죠. 1000원짜리에는 퇴계 이황. 그 다음에 5000원짜리 율곡이이. 그죠? 5000원짜리에 있는 사람은 율곡이이. 그 다음에 만원짜리에 있는 사람은 만원짜리에는 세종대왕입니다. 만원짜리에는 세종대왕. 그 다음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5만원짜리. 5만원짜리에는 누가 계시면 신사임당. 그러니까 어떤 돈에 어떤 그림이 있는지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주민등록증.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 그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는 무엇입니까? 주민등록증입니다. 태권도 아셔야 되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태권도 대한민국의 고유의 전통 무예를 바탕으로 한 운동, 그 다음에 국제 공인된 스포츠 태권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민주정치,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이 말이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에게 민주정치가 무엇인지 질문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민주정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정치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다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면접 시험에서는. 하지만 이거 필기 시험 보시는 분들, KIIP, 심화 단계, 그분들은 이게 문제로 나올 수 있죠. 민주정치의 원리가 아닌 것은, 민주정치의 원리가 맞는 것은 하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하죠. 자, 민주정치 원리,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며 국가의 권력을 나누어 가진다. 뭐라고요? 국가의 국민은 주인이고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국가의 권력을 나누어 가진다. 민주정치의 원리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중요한 거. 상권 분립제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국가의 권력은 나누어 가진다고 민주정치의 원리 중에 있었죠. 국가의 권력을 나누어 가지는 게 삼권 분립이죠. 민주국가에서는 국가의 권력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가지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삼권 분립 아주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삼권 분립. 그렇게 삼권, 입법, 행정, 사법 세 가지로 나누어 가지는데, 입법부가 하는 일은 대표적으로 국회가 있으며 법을 제정하는 일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사법부, 대표적으로 법원이 있으며 법에 따라 심판을 하는 기관. 행정부, 대표적으로 정부가 있으며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 삼권 분립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누는 거. 삼권 분립. 그 다음에 민주적 절차에 따른 문제 해결 과정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수결의 원리, 다수결의 원칙, 이거 기억하시면 좋아요. 다수결의 원칙. 어떤 문제 해결에 있어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하는 방식. 자,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한, 이거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해가지고 더 많이 나온 사람 쪽으로 결정하는 방식이죠. 다수결의 원칙. 아까 전에 이제 상권 분립 중에서 입법부에 대해서 봤죠. 입법부 대표적으로 국회가 있다는 거, 그죠? 국회에서 기억해야 될 부분, 국회의사당 기억하세요. 국회의사당,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 회의를 여는 장소, 국회의사당. 뭐라고요?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 회의를 여는 장소, 국회의사당. 국회는 입법기관, 법을 제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여는 장소가
국회의사당이라 했는데, 그럼 국회의원은 뭐냐 하면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 구성원이죠. 이게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선거의 4원칙, 이것도 나중에 따로 공부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 비밀선거. 일단 지금은 한 번만 보고 갑시다. 나중에 기억하기 쉽게.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연임이 가능하다는 거는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이 4년을 했으며 그만두고 이제 더 이상 못한다는 게 아니고, 또 걸리면 또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면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4년 또 할 수 있는 거. 국회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나왔네요. 바로 요 밑에 민주주의의 4대 민주선거의 4대 원칙, 아까 전에 말했죠. 보통 선거, 직접 선거, 평등 선거, 비밀 선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자, 보통 선거, 모든 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거. 직접 선거,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 직접 투표하는 선거. 평등 선거, 한 사람당 한 표씩 행사하는 선거. 한 사람당 한 표씩. 비밀 선거, 내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지 못하도록 비밀을 보장하는 선거. 알겠죠? 그러니까 보통선거라는 뜻은 모든 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거. 직접 선거의 뜻, 직접 투표하는 선거. 평등선거 뜻, 한 사람당 한 표만 행사하는 거. 비밀선거 뜻, 비밀을 보장하는 선거. 평등선거, 이거 중요해요. 평등선거. 부자는 두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부자도 투표는 한 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자주 나와요. 그 다음 아셔야 될 게 사법부. 아까 전에 법에 따라 심판하는 기관이라고 했죠. 사법부.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법원이 있으며,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법원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일단 제껴두시고,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뒤에 보면 삼심제도라고 있죠. 삼심제도라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삼심제도에 나중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기억하세요. 자, 헌법이 중요하죠. 헌법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국가의 기본 질서를 정하는 근본 규범이자 국가의 최고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법 중에서 가장 높은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헌법, 국가의 기본 질서를 정하는 근본 규범, 그리고 국가의 최고 규범이라는 거 기억합시다. 여기서 나오네요. 법원, 아까 전에 읽었죠. 한번.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삼심제도와 연관되는 이 법원 3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가정법원, 헌법재판소, 행정법원, 특허법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헌법재판소는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가정법원은 뉴스에 좀 자주 나오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기는 한데,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위에 3가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이 3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밑에 재판의 종류. 민사재판.
개인끼리 사사로운 문제 해결해주는 재판. 형사재판.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강도, 살인, 절도, 폭행과 같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재판. 뭐 이런 게 있다고 아셔두면 됩니다. 이건 뭐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 나오네요. 삼심제도.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한 사건에 대해 3번까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 사건에 대해서 3번까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거 삼심제도.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처음 심판을 받고 내가 여기에 만족스러운 판결을 얻어내지 못하면 항소를 해서 고등법원에서 2번째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럼 마지막으로 대법원에서 마지막 3심 3번째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법원에는 1심 재판, 고등법원에는 2심 재판, 대법원에서 3심 재판, 이렇게 한 사건에 대해서 3번까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삼심제도라고 하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거, 행정부. 행정부에는 아까 정부가 대표적으로 있었죠. 정부. 그 중에서 대통령 기억하셔야 되죠. 국가의 최고 대표. 그죠? 임기는 5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5년만 하고 나와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5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는 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아까 전에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이 쭉 나오죠. 대통령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대통령 중에서 기억해야 될 거, 첫 번째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사람, 이승만 대통령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 운동을 한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 기억해야 되고요. 지금 대통령의 이름은 당연히 기억해야 되죠. 문재인. 그렇게 초대 대통령은 누군가? 이승만. 그 다음에 새마을 운동을 한 경제개발에 5개년을 세운 경제를 이렇게 세운 사람 박정희. 그 다음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김대중. 지금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문재인. 기억하세요. 이거 좀 어렵죠. 나오는가요? 행정 각 부에서 하는 일이라 해서 행정부처가 막 나옵니다. 너무 많아요. 한국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만 알아보도록 하죠. 법무부 기억해야 되고요. 행정자치부 기억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기억해야 됩니다. 여성가족부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행정구역, 특별시로는 서울특별시, 특별자치시로는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역시 6개 기억하세요. 광역시는 6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 8도가 있죠. 8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남한은 8도로 나누어지는데 8개의 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기억하세요. 광역시와 8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거, 인간의 기본권,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 기억해야 됩니다. 기본권, 자유권, 평등,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 자유권은 무엇이며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평등,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란 거. 말과 뜻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하죠. 이건 꼭 외우셔야 됩니다. 국민의 4대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면접시험에 나와요. 국방의 의무, 나라를 지켜야 되는 의무, 납세의 의무,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 교육의 의무, 교육을 받을 의무, 근로의 의무, 일을 해야 할 의무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국민의 4대 의무. 자, 이제 내용은 다 봤어요. 내용, 오늘 첫 번째로 공부한 대한민국에 대해서 면접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다 훑어봤습니다. 이 문제 푸는 거는 다음 시간에 풀어볼까요? 아니면 스스로 풀어도 되고요. 어차피 답이 밑에 나와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 일단 내일은 또 기하 면접시험 2탄으로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중요하다고 한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